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5가지 마음가짐, 정약용의 인생 명언. 여러분, 왜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보일 때 없으신가요? 왜 나이 들수록 후회가 앞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의 인생 명언과 삶의 지혜를 통해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5가지 마음가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을 재산처럼 관리하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삶의 바탕이요, 마음은 삶의 주인이다.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며 절제된 식사를 하고 매일 산책을 하셨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셨기에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방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무리 혹사해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무리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 번 아프면 회복이 더디고 한 번 무너진 건강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만큼 귀한 재산은 없다. 선생은 건강을 재산으로 여기셨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 이 모든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아픕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쓸데없는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몸도 병들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무섭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담담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돌보아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의 말씀처럼 건강을 재산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투자하고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걷는 몇 걸음, 오늘 자는 몇 시간, 이 모든 것이 건강이라는 재산을 쌓는 일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는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건강이 된다. 둘째,
마음에 빚 남기지 않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함을 표하지 않는 것은 빚을 갚지 않는 것과 같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편지들에는 감사의 마음, 미안한 마음, 그리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은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빚으로 남는다는 것을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전하지 못한 감사, 표현하지 못한 사랑, 말하지 못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마음의 빚으로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싶었던 사람, 사랑합니다 라고 전하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면 그 후회는 얼마나 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의 빚은 금전의 빚보다 무겁다. 금전은 언젠가 갚을 수 있지만 마음의 빚은 때를 놓치면 영영 갚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빚은 기회가 있을 때 갚아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데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할 수 있는데 나중으로 미루면 그 나중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별을 많이 경험합니다. 친구가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평안할 수 없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행동을 하라. 그래야 마음이 가볍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미안함으로 무겁고 후회로 답답하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으로 억눌린 마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십시오. 오늘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십시오. 오늘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전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들었을 때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평소에 아버지께 효도하고 마음을 전했기에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을 전하고, 지금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빚을 남기지 않는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진심이 전해질 때 마음의 빚은 사라지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마음의 빚을 갚아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전하지 못한 말은 영원한 후회가 된다. 마음이 가벼운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셋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한다. 선생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글을 쓰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배우셨습니다.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백성들의 삶을 배우고 자연의 이치를 배우셨습니다. 감옥 같은 곳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생은 알고 계셨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산도 멈춘다는 것을요. 배우는 것을 멈추면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결국 산 전체가 굳어진다는 것을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아는 것만 하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창피함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늙은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자는 젊다. 선생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늙음은 나이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기를 멈출 때, 변화를 거부할 때, 고집만 남을 때 진짜 늙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쓰는 기계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달라진 세상의 모습도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배워나가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 선생은 60대에도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고 연구하셨습니다. 배우는 것이 꼭 책을 읽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이웃에게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움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배우는 동안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을 확인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선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탐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삶은 끝까지 빛났고 그 빛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제보다 성장한 오늘을 위해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길입니다. 삶의 지혜는 배움을 통해 깊어지고,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산도 멈춘다. 늙음은 나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멈출 때 온다. 넷째, 작은 기쁨을 크게 즐기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나의 하루를 밝게 한다. 선생은 갇혀있는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지저귀는 새소리 하나에서도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거창한 것이 없어도, 화려한 것이 없어도 선생은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큰 기쁨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큰 기쁨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 나누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선생은 유배지의 초라한 밥상에서도, 낡은 책 한 권에서도, 편지 한 통을 받는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손주가 보여주는 그림 한 장, 산책길에 만난 꽃 한 송이,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떠오르는 추억 하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루를 풍요롭게 합니다.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구하는 자는 작은 것을 잃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는 큰 것을 얻는다. 참으로 깊은 삶의 지혜가 아닙니까?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기쁨을 알아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즐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고 매 순간이 행복이 됩니다. 오늘 아침 마신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작은 기쁨을 크게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지혜입니다. 작은 기쁨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기쁨도 알아보지 못한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안다. 다섯째,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글을 쓰셨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생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루어도 괜찮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영영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 가보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루어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미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천금을 잃는 것보다 아깝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오늘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그렇기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십시오. 오늘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이렇게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그 다짐이 쌓여 방대한 저술이 되었고
후세의 길이 남을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쌓여 후회 없는 노후가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는 내일도 살지 못한다. 정약용 선생은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이 남기신 삶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선생은 평생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매일을 의미 있게 사셨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작은 기쁨을 크게 즐기고 건강을 재산처럼 관리하고 마음의 빚을 남기지 않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 깨달음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많다. 후회 없이 살려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후회로 가득 채우느냐, 감사로 가득 채우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정리하고, 계속 배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인생명언 하나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삶이다. 우리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모여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모여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배우고,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